네, 자 지금 주식시장 변동성이 오늘 좀 크게 나오고 있죠. 코스피가 2,954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중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코스닥은 1,013선까지 떨어진 1.7%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오늘은 시장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에서 3%, 그리고 네이버를 비롯한 카카오의 플랫폼 관련주들도 하락폭이 큽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 넘게 하락하고 있고, 반면 오늘 시장에서는 기아와 현대차의 자동차주들, 마침 CES에서 현대차는 새로운 모빌리티 사회로의 어떤 혁신을 발표했죠. 이와 함께 기아도 오르고 있고, 포스코도 오늘 자사주 소각 이슈로 시장 대비 상승폭이 큽니다만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의 하락이 크면서 코스닥 시장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은 뚜렷한 이슈를 찾기 힘들어서요. 마침 오늘 나오신 전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오늘 전격적으로 개막한 CES와 관련한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의 오현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장 기업을 분석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성장주 위주로 빠지고, 네, 예, 맞습니다. 우리도 오늘 플랫폼 주식에 그야말로 성장주들이 갑자기 네. 부담을 느끼면서 시장의 성격이 바뀌나, 네. 왜 이렇게 하락폭이 크지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저희 국내 대표 주식이었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데, 사실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여태 동안 저희 상승폭이 컸었던 성장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체들이나 뭐 바이오 관련된 업체들도 좀 낙폭을 많이 키웠는데, 지수단에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결국은 뭐 금리 인상기나 이런 대외적인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뭐 수급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국내 업체의 뭐 앞서서 말씀드린 미국 증시에 대한 센티도 센티지만 이런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 뭐 늘 안고 가야 되는 어떤 대외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질 금리 자체가 좀 높아지면서 최근에 좀 부각되고 있는 이슈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 낙폭이 더 큰 게 네. 게임주들 하락폭이 네. 또 큽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게임주를 위시한 여태 동안 뭐 NFT나 작년 이제 하반기에 상당히 상승폭이 컸던 업체들이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이나 대외 이슈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뭐 차익 실현 매물까지도 겹쳐진다면은 이런 영향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예. 이러한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네. 이 게임주들이나 이런 플랫폼 주식들이 갑자기 성장이 멈춘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 펀더멘털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어떤 수급이나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면 또 이렇게 네. 확 그동안 관심받았던 게 떨어지면서 낙폭이 네, 커질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도 많이 들어오시는 질문 중에 네이버와 카카오 추세가 좀 이탈한 것 같은데 사도 되냐? 네네. 게임주들은 뭐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냐? 이 성장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네네. 회사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닌 만큼 네네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랬다가는 소위 네. 물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네이버나 이런 뭐 대형주뿐만 아니라 그 밑에 단의 어떤 게임주 아니면 뭐 플랫폼 기업들 자체가 변동성이 이제 이런 뭐 금리 인상기나 이런 유동성에 따라서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합니다. 뭐 지금 당장 뭐 사야 된다, 뭐 아니면 추세가 이탈됐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실제로 이런 성장성이 부각돼서 작년에 이제 주가가 상승도 했고 사업이나 테마로서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었다면, 이 이후에 어떤 하락을
그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이후에 어떤 숫자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실제로 사업이 구체화되는 부분을 가지고 가야지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접근을 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연말 기점으로 이러한 부분이 투자자분들이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다면은 이제부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은 좀 더 숫자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가시성이 보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의 가시화가 좀 진전이 되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 또 나오기도 하죠. 네네. 아, 지금 막 나온 소식이 바로 이런 이슈가 있었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 플랫폼에 이어서 메타버스와 NFT까지 들여다보겠다. 네. 소위 공정에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네네. 소식이 나왔네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 주식의 네. 투자 심리가 또 위축된 측면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성장 산업 자체에서는 항상 이제 그 그렇습니다. 감수해야 되는 규제 부분이기 리스크가 때문에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해답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현진 연구원께서도 나와주신 거고요.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CES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막을 하자 그동안 CES 관련 대표 주식이었던 로봇 관련 테마들의 변동성이 참 큽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를 현대차와 기아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 현대도 관련해서 비전을 발표하면서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올해 CES가 저희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뚫고 전격적으로 개막이 된 만큼 네. 서울관 규모가 역대급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서울간 같은 경우도 뭐 한 25개의 어떤 혁신 기업과 물론 이렇게 뭐 그 상장 기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작은 규모의 뭐 성장 기업들이겠지만 25개 혁신 기업과 함께 참가하면서 서울간 같은 경우도 규모가 커졌었고 사실 서울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참여한 기업들 자체가 뭐 혁신상도 받으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VC나 아니면 이런 바이어들을 초청을 해갖고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기업 홍보와 좀 투자 유치 장을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쪽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향후에 어떤 미래 성장 기업의 어떤 방향성이나 정부의 어떤 기조 같은 것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떤 기업에 관심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뭐 서울간 외적으로 이제 CES 자체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봇 관련주를 이제 제외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CES 하면은 대표적인 이제 어떤 IT 가전 쇼라고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그리고 특히나 올해부터는 어떤 이러한 부분에서 확장성을 넘어가서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뭐 모빌리티 아니면은 뭐 로봇공학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까지도 상당히 그 폭을 늘려나가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그 구조적인 변화를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는 뭐 뒤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공격적으로 사업을 뭐 확장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가 기존의 어떤 가전 사업의 어떤 노하우를 살려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그 접근을 그 방향성을 잘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국내 대표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와 LG 그룹 이야기는 저희 연구원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저는 방금 나온 뉴스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현대자동차가 로보틱스와 메타버스가 결합한 미래 로보틱스 비전 메타 모빌리티를 오늘 CES에서 전격적으로 공개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타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인간의 이동 경험을 확장하고 궁극적인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겠다라고 라스베가스에서 로보틱스 비전을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해석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자동차 기업도 이제는 하나의 큰 IT 기업으로서 묶이면서 이러한 그 사업 확장은 앞으로도 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도 관련된 사업으로 거꾸로 역시나 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이번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 뭐 자율주행차 컨셉트 모델인 LG 뭐 옴니팟 같은 경우를 이번 CES를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뭐 IT나 가전 기술을 융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 흔히 말했던 AR 기반의 전장 기술을 또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뭐 AR 기반으로 저희의
뭐 운전 정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같은 뭐 위험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화면이나 이런 공간을 통해 이제 전달이 가능한 기술들을 선보이면서 뭐 이런 대기업들의 서로 이렇게 뭐 가전이나 아니면 모빌리티를 이렇게 뛰어넘는 어떤 IT 기술을 좀 선보이는 장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저희 CS 2022에 네네. 화두 네. 이번에 저희가 로봇이라고 보고 네네, 로봇 맞습니다. 테마들이 미리 좀 네네. 움직였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실생활에서 봤던 로봇은 로봇 청소기 정도인데,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얼마나 더 확장할지 어떤 내용이 구체화됐습니까? 네, 올해부터 사실 로봇은 원래 최근 몇 년 전부터 CES의 뭐 단골 소재이긴 했지만 네. 올해만큼 좀 주목을 받는 해는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물론 저희 국내 주식에 뭐 관련된 업체들도 주가 상승이 뭐 최근에 계속 이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큰 틀을 보자면은 여태 동안 그 로봇 하면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이런 전통적인 그 제조업 강국에서 산업용 로봇에 상당히 좀 그 강점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로봇 업체들이 좀 빛을 발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CES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강조될 부분들은 저희 이런 신규 진출 업체들의 산업용이 아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좀 낮을 수 있는 서비스용 로봇 쪽으로 좀 주목도가 좀 커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선보일 수 있었던 게 뭐 로봇 청소기나 이런 수준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올해 그 CES 통해서 처음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여지는 뭐 삼성봇 아이나 삼성봇 핸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저녁 식사 같은 경우 테이블 세팅까지도 도와주고 오. 아니면은 이제 사람과 로봇의 어떤 인터랙팅을 좀 더 강화시켜서 회의 준비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나아가면서 이러한 로봇을 이제 심지어 이제 원격으로 사용자가 로봇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뭐 텔레프레젠스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면서 향후에 기존에 어떻게 보면 로봇 청소기에 머물러 있었던 네. 로봇 기술이 저희 생각보다 상당히 좀 발전해 왔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로봇이 테이블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까지는 지금 꽤나 상용화가 됐는데 네네네. 테이블 세팅까지 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선배들한테 숟가락 젓가락 안 놓아드려도 됩니까? 그런 게 로봇이 이제 대신 네, 해주고 상용화되는 물도 따라주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런 막내가 그 회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부분. 네, 맞습니다. 막내 역할이 줄어드네요. 좋습니다. 네. 자, 로봇이 이제 서비스형 로봇으로 좀 네. 더 확대를 한다.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네. 그런데 로봇 관련주들은 널뛰기예요. 네. 오늘 로봇을 제외하고는 낙폭이 네. 좀 큽니다. 네, 이 뚜껑 열어보니까 재료의 소멸로 또 이렇게 빠지는 건지 저희가 네네. 사실 로봇 관련 주식이 위상이 달라졌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네네. 재료 매매처럼 움직이면 네. 곤란해집니다. 저희가.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종목 대응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종목적인 부분이야 여태 동안 사실 상승폭이 컸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CES를 통해서 이런 게 뭐 재료 소멸로 이어지기는 힘들 걸로 보여지고 오히려 어떤 큰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지금 신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아직까지 뭐 매출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신규 사업으로서의 어떤 경쟁력을 입증하기는 좀 짧은 시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관련 업체들은 이제 일부 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관련 업체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쪽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역시나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로봇주들이 아직 매출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출이 없어서 로봇 투자를 주의하자고 했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앞으로 성장하기에 네네. 꿈을 먹고 산다. 그래서 주식 투자 여전히 괜찮다라는 측면으로 저희도 좀 살짝 투자 의견을 바꿨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역시나 네.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또 네. 중요해졌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취약해지니까요. 그런 네, 종목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오현진 연구원께서는 네. 로봇 관련 주식, 로봇 네. 관련 산업을 공부하시면서 이 네. 종목이 진짜 괜찮다라는 회사가 혹시 있었습니까? 네,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니면은 뭐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로보티스나 오늘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각자의 이제 사업 분야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이런 시장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기존에도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뭐 라운테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운테크. 네, 예. 사실
이렇게 아직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믿을 수 있는 거는 결국 로봇에 대한 기술력인데 사실 서비스용 로봇까지 진출을 안 하고 있지만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나 이런 뭐 산업용 로봇 쪽에서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을 달성을 하면서 결국은 저희의 그 약점이었던 저희 국내 약점으로 보였었던 기술력을 채우고 이제 뭐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용 로봇부터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로봇부터 진출을 해 나가고 있으면서 향후에 어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뭐 서비스용이 됐든 아니면 뭐 바이오나 2차 전지 쪽에 뭐 다양한 그 로봇 다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숨어 있는 이제 그 로봇주로서 라운테크를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소리 없이 이 종목도 최고가를 찍었네요. 네, 4만 원까지. 맞습니다. 네네. 예. 자, 좋습니다. 라운테크를 네. 예, 로봇 관련 주식 가운데에서 가장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장이 오장엔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좀 부각돼서 반등이 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은 101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결정적인 투자에서는 CS 개막과 함께 로봇 관련 산업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성장성이 부각될 기업까지 찾아왔습니다.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의 오현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